사실 지금 이제 막 나오는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분이거든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부사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부분에 이제 시민재해 부분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예, 적용 자체를 시민재해 쪽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역의 단체장들 대상이 될지 적용이 될지 어떻습니까? 예, 이번 그 사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가 다시 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장의 지자체장이나 중앙 및 지방 그 행정수장 이게 중대재해 그 시민 재해의 처벌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지사, 서울 청주시장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다가 그래서 이제 치열한 공방으로 저쪽에 책임이 더 있겠지 하면서 3일 4일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행복건설청장이 새로 들어가고요.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장도 단체장, 지자체장은 아니지만 중앙행정부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지방경찰청장 말씀하시는 충북지방경찰청장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휘 보고 체계가 뭐 충북청장, 서울청장이지만 또 서울의 경찰청장으로 확대가 뭐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충북청장은 예외일 수가 없죠. 충북청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두 기관까지 포함이 되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라든가 이게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엄청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기관에서 확실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그 단체장, 도지사면 도지사, 청주시장은 이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기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4개의 기관이 결정적인 흠집이 다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보시는. 적용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적용을 하고 4사람이 다 처벌을 하기에는 또 넘어야 될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용은 당연히 될 겁니다.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아까 이 경찰청장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단지 이게 했다고 4기관을 다 엄벌에 처하고 처벌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세게 하고 법 적용은 세게 하되 이 결정적인 더 이제 조사를 그 심도 있게 해서 더 많은 이 결정적인 기관에 적용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4기관을 다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적용은 가능하지만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공용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공용이용시설에 뭐 제조, 설치, 관리상의 어떤 결함이 있어야 돼요. 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책임이 지자체장의 책임을 논할 텐데요. 사실 이제 배수 시설의 문제, 그걸 제대로 관리했었는지, 그리고 제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될 거고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직무 유기 문제, 그런 부분이 좀 뭐 또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이 적용이 돼서 조사는 할 텐데요. 저는 결국은 직무유기와 관련돼서는 일선 경찰관들 지금 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만 처벌받을 거고요. 그리고 시민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실 지금 첫 케이스인데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뭐 기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론을 보고서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용으로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최종 유죄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사실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에게 죄를 씌우고 책임을 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재발 방지를 하기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사실 충청북도의 지금 오송 군평 2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차원에서 그걸 대처한 것 같아요. 차 바퀴에 뭐 얼마큼 잠겼으면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대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센서를 뭐 이렇게 좀 장착해가지고 작동이 오면은 바로 좀 할 수 있다든지 차단막도 이렇게 하고요. 차단막 좀 내려온다든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재난 대응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이요. 예. 너무 올드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3, 40년 전에 그때 어떤 강수량이든 그런 풍속량이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어떤 매뉴얼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는요.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전면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아날로그식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최일선 기관 경찰이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삽질이에요. 근데 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건 윗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집중호우 예상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생각을 아무것도 해야지. 안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삽질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온 지휘부의 결론이다. 그런 뭐 무능함, 무책임함, 뭐 이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결국 우리가 뭐 그런 사람 뽑아놓고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역량 있는 그런 지자체장, 뭐 정치인들이 이제는 시정, 도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민, 주민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도 안 오면은 저거 몇백억 들여서 한 거 다 무용지물 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안 나오고 이런 안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24명이 나오고 하는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예 다른 데 더 먼저 써야 되니까 주민의 안전은 그냥 그 하늘의 운에 맡겨요. 이게 됩니까? 이게 천수답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된다. 이게 지금의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도 예산 타령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서 따와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차단막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뭐 수십조가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고 터지면은 예산이 서울시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전혀 아니다. 뭐 돈을 들여서 재난재해를 막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우리 오송 참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재난재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지역에 오래 산 주민이에요. 그러시죠. 맞죠. 이장님이 전화했었고요. 침수가 될 거다. 통제해야 된다. 정확하게 지적을 한 그럼요. 건데. 그러려고 이장이 있는 거고 통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네. 뭐 이장님이 강제로 뭐 나오게 할 권한은 없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 지역의 침수 지역이나 아니면 상설, 빙설 지역이나 이런 걸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 분들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사실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지금 오송 참사 얘기를 원인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다 거론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오늘 시간은 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 어떤 말씀으로 오늘 시간 정리하시겠습니까? 믿을 놈 하나 없다. 각자 도생하자.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남이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자 도생하자. 참 이 말이 너무 콱 귀에 와닿네요. 사실 저희 안전, 저희 재산 좀 보호해 달라고 경찰, 소방, 지자체, 단체장 다 있는 건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오늘 시간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충북도청, 청주시의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행복청은 정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일층 분골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도 행복청인데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참사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대참사 얘기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 대책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